네,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강의 1단원 확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률 통계학에서 중요하죠. 자, 우리가 통계학이 뭐라 그랬어? 통계학은 모집단 알고 싶은데 모집단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표본 뽑아서 조사하는 거라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모집단에서 요 표본을 뽑을 때 그냥 내가 뽑고 싶은 대로 뽑는 게 아니라 어떻게 뽑아? 확률적으로 뽑아야 됩니다. 확률을 갖고 뽑아야 된다고. 그쵸. 그래야지 표본에서 나온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값으로 다시 역으로 모집단의 값을 예측하는데 어느 정도로 믿을 만한지 그거를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쵸. 무조건 100% 맞진 않을 거 아니야. 표본 일부만 갖고 조사했으니까. 그쵸. 근데 그냥 내가 또 맘대로 뽑으면은 이게 아예 또 믿을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갖고 확률을 갖고 뽑았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확률로 예측할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확률 통계학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요 뒤에 단원 배울 때도 요 확률의 개념들이 쓰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본격적인 강의니까 요 강의를 하면서 요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 부분은 지금까지 몇 문제 나왔냐? 7급, 9급에서 요 위에는 연도입니다. 이제 15년부터 24년까지 몇 문제씩 나왔냐? 보시면 확률만 갖고는 한 1년에 한 두세 문제 정도. 그렇죠? 뭐 한 시험으로 보면은 1에서 한 2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쵸. 자, 근데 뭐 출제되는 문제들이 자, 기본적인 확률의 뭐 성질, 그쵸. 그다음에 조건부 확률, 그다음에 독립사건의 정의, 뭐 요렇게 당연히 기본적인 부분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확률 문제 나오더라도 뭐 오히려 추쳐 나오면은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확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한 마음으로 통계학 공부를 자, 이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경우의 수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자, 요 밑에가 뭐라고? 지금까지 역대 얼마나 출제됐는지 적어 놨다고. 그쵸? 보시면은 여러분들 교재에는 여기 0이라고 적혀 있을 거야. 그쵸? 저는 0도 더 쉽게 보이게 하려고 일단 빼기로 다시 요 강의를 만들 때는 수정했는데 어쨌든 뭐해? 10년 동안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경우의 수만 나오는 거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다고. 왜? 자, 1번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 뭐 경우를 세는 거죠. 그쵸? 경우의 수는 엄밀히 말하면 통계학이 아닙니다. 그쵸? 경우의 수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 그쵸? 이산수학이라고. 그쵸? 여기에서는 각가지 어떤 경우마다 몇 개일까, 몇 가지일까만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에서는 그렇게 경우의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통계학 교수님이기 때문에 통계학 교수님들이 굳이 경우의 수를 다른 학문에 그쵸. 다른 학문의 내용이잖아. 이거를 어렵게 낼 리가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오히려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다음 2번. 자, 이제 요 1번과 연계되는 얘긴데 개념 여기 밑에는 이제 개념 설명이 적혀 있죠. 자, 확률이 뭐야? 우리가 이제 확률 공부했잖아.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해 갖고 뭐 통계학 개념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는데 확률은 전체 경우분의 그쵸. 내가 원하는 뭐 A 사건의 확률이라 그러면은 A 사건의 경우의 수. 그쵸. 왜 이렇게 글자 안 써지죠? A 사건의 경우. 이게 확률이잖아. 그쵸. 그럼 차라리 경우의 수 문제를 내지 말고 그냥 확률 문제를 내는 거야. 그쵸. 그냥 확률 문제를 내면 뭐 해야 돼? 전체 경우도 세야 되고 A 사건의 경우도 세야 되니까 경우의 수 두 문제가 되잖아. 오히려 경우의 수 문제만 내면은 한 문제밖에 안 되는 거를 한 번만 풀면 되는 거를 그래도 조금 난이도 있게 해야 되니까 차라리 그냥 확률 문제를 내면 두 개를 구해야 되니까 오히려 조금 더 문제 내시는 분들은 좀 더 퀄리티 있다 생각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1번 어렵게 나올 일이 없다. 되죠? 다음에 2번 확률에서 경우의 수가 나올 수는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이 아이디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확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되죠? 자,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배우는 아이디어. 첫 번째,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죠. 그렇죠? 경우마다 더할 때가 있고 곱할 때가 있고 나눌 때가 있고 뺄 때가 있다라는 말이야. 그렇죠? 밑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한번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 B, C, D 네 명이 있어. 사람이.
자, 그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는 총 몇 가지입니까? 자, 요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쵸? 자, 그럼 반장할 사람. 자, A 너가 반장해. 그쵸? 그럼 부반장으로 누가 할 수가 있어? A가 반장하면은 B도 할 수 있고 C도 할 수 있고 D도 할 수 있잖아. 그럼 총 몇 가지? 세 가지. A, B인 경우, A, C인 경우, A, D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손으로 진짜 세는 거야. 경우의 수는 일단 기본적인 원초적인 방법은 진짜 손으로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더하기는 있다 하고 자, B가 반장해. 그럼 그때도 몇 가지 있겠어? 세 가지. C가 반장해. 그때도 세 가지. D가 반장해. 그럼 그때도 A, B, C 해갖고 DA, DB, DC 해갖고 총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경우가 A가 반장, B가 반장, C가 반장, D가 반장할 때마다 세 가지씩 있다고. 그쵸? 자, 근데 A가 반장해. 그러면서 B가 반장할 수 있어, 없어? 없죠. A가 이미 반장했잖아. 그럼 B는 절대로 반장 못 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와 요 B가 반장되는 요 세 가지는 절대로 같이 안 일어난다고. 그쵸? 얘가 일어나면 얘는 절대로 안 일어나죠. 둘이 뭐해? 별개의 경우라고. 그쵸? 그런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뭐 한다고? 더해 준다고. 그쵸? 그래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해갖고 총 12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쵸? 이럴 때 더하기를 쓴다. 자, 더하기 언제 써? 두 경우가 별개의 경우일 때. 그때는 더하기를 한다. 자, 기본이죠. 자, 다음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거야. 반장할 수 있는 후보를 말해주는 거야. 반장 누구 할 수 있어?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고 C도 할 수 있고 D도 할 수 있잖아. 총 4가지 경우가 있다고. 반장이 되는 경우가. 그쵸? 됐어요. 그 다음에 반장이 됐어. 일단 반장 한 명 뽑았어. 누군가를 뽑았어. 뭐 A로 하든 뭐 B로 하든 C로 하든 D로 하든 어쨌든 한 명을 뽑았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부반장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죠. 왜냐면 반장으로 할 놈 이미 한 명 뽑혀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떨거지들 중에서 부반장 뽑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장이 되는 경우 4가지, 부반장 그리고 이어서 부반장 뽑는 경우 3가지. 자, 요때는 뭘 하냐? 곱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연속해서 또는 동시에 또는 함께 일어나는 경우. 아까 절대로 별개의 경우에는 뭐 했어? 더하기 했잖아. 그쵸? 연속하고 동시에 하고 함께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인 경우에는 뭘 한다고? 곱하기를 해준다고. 경우의 수에서. 되죠? 그 때문에 4 곱하기 4만 몇이야? 12. 그래서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경우 12가지다. 자, 요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되죠? 자, 경우의 수에서 언제 더하기를 해? 별개의 경우일 때. 언제 곱하기를 해? 연속하는 경우, 뭐 함께 일어나는 경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이때 곱하기를 한다. 되죠? 이게 경우의 수의 정말 기본기 같은 생각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엔 뭐해? 청소할 사람 2명 뽑는 거야. 반장, 부반장이랑은 다르죠. 그렇죠? 반장이랑 부반장은 좀 이렇게 다르잖아. 계급이 정해져 있고 반장이 되는 경우랑 A가 내가 반장이 되는 경우랑 부반장이 되는 경우는 A 입장에서 다른 경우잖아. 그렇죠? 근데 청소할 사람 2명은 청소 1번으로 뽑히든 청소 2번으로 뽑히든 어쨌든 뭐 해야 돼? 내가 청소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1번이랑 다른 경우라는 걸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청소할 사람 2명을 뽑기로 했어. 자, 둘이 너네 청소해야 돼. 자, 그럼 첫 번째로 청소할 사람 누구 할래? 그럼 4가지 경우가 있죠. A, B, C, D. 그쵸? 청소 1번 뽑았어. 그리고 이제 청소 2번째 할 사람 하니까 뭐해? 곱하기하고 3 써주면 되죠.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야? 자, 이렇게 4 곱하기 3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속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면은 A, B로 뽑히는 경우랑 B, A로 뽑히는 경우가 뭐야? 서로 다른 경우죠. 그렇죠? 아까 전처럼 왜 1번처럼 이거는 A가 반장이 되는 세상이고 그렇죠? 요 두 번째는 B가 반장이 되는 세상이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찾는 거야? 청소할 사람 찾는 거 아니야. A, B로 뽑히든 B, A로 뽑히든 어차피 니네 둘 다 뭐 해야 돼? 어차피 청소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경우로 세야 돼? 한 가지로 세야 된다고.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뭐 하냐? 요거를 나누기 한다. 그렇죠? 그래서 4 곱하기 3 한 다음에 2로 나눠서 청소할 사람 2명 뽑는 경우는 6가지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를 한 가지로 만들 때 그 중복되는 경우만큼을 뭐 한다고? 나누기 한다고. 그렇죠? 경우의 수에서 요때 나누기를 한다. 그렇죠?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4명 중 적어도 1명 이상이 청소하는 경우 A 혼자 해도 되고 B, C로 청소해도 되고 또는 A, B, C, D 니네가 다 청소해도 돼.
그쵸?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적어도 한 명이라도 청소하는 경우를 찾는 거야. 자,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 이런 경우에는 자, 일단 전체 경우를 찾는 거야. 전체 경우를. 전체 경우를 찾으면은 전체 요 A, B, C, D로 조합할 수 있는 모든 경우, 한 명인 경우에는 A, B, C, D 또는 두 명이 청소하는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구했듯이 4 곱하기 3 나누기 2. 자, 세 명이 청소하는 경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쵸? 세 명이니까 청소 3번까지 뽑죠. 그쵸? 그러고 나서 A, B, C나 A, C, B나 B, A, C나 B, C, A나 C, A, B나 C, B, A나 요 6가지 경우가 다 뭐야? 어차피 A, B, C 셋이서 청소하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6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4. 자, 그다음에 4명이 다 청소하는 경우. 그쵸? 4명이 다 청소하는 경우는 한 가지라고. 그쵸? A, B, C, D 다들 나와서 청소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요 경우들을 다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죠. 그쵸? 한 명이 청소하는 경우랑 두 명이 청소하는 경우는 아예 다른 경우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 뭐 해준다고? 더해준다고. 그럼 몇이야? 15가지. 요렇게 찾을 수 있죠. 네, 이 문제를 빼기를 설명하려고 갖고 왔는데 뭔가 빼기로 푸는 것보다 아까 전에처럼 그냥 일일이 세서 푸는 게 나으니까 좀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자, 빼기는 뭐냐? 전체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 말고 나머지를 빼서 내가 원하는 사건을 구할 때, 그쵸? 여 사건의 경우를 구할 때 우리가 빼기를 쓰죠. 자,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집니다.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데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경우의 수는, 그쵸?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1, 2, 3, 4, 5, 6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닌 놈들 1, 2, 4, 5 해 갖고 4가지. 자, 요렇게 풀어도 되지만, 그쵸? 전체가 몇 가지야? 6가지에서 6가지에서 3의 배수가 아닌 거의 반대는 뭐야? 3의 배수인 거잖아. 그쵸? 3의 배수인 놈들 2가지를 빼줘서 4가지. 자, 요렇게 구할 수도 있죠. 그쵸? 이거는 뭐 간단한 예시니까 물론 쉽게 그냥 구해도 쉽게 풀 수 있지만 어쨌든 빼기는 언제 해? 반대의 경우를 찾을 때. 그죠? 반대 찾는 게 더 쉬울 때. 3의 배수 아닌 놈 찾는 것보다 3의 배수인 놈 찾는 거랑 전체 찾는 게 더 쉬울 때. 그럴 때는 빼기를 쓴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더하기는 함께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렇죠? 각각의 개별 사건인 경우, 그때 더하기를 쓰시고, 곱하기는 동시에 또는 연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함께 발생하는 경우, 그때 곱하기를 쓰시고, 나누기는 겹치는 경우, 그렇죠? 중복되는 경우, 그렇죠? 중복되는 뭐 2가지, 6가지를 한 가지로 세야 되는 경우, 그럴 때 나누기를 쓰시고, 빼기는 여사건을 더 빨리, 여사건의 경우를 구하는 게 더 쉬운 경우에 빼기를 쓴다. 되시죠? 자, 근데 확률은 경우의 수 나누기 경우의 수, 즉 경우의 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확률에서도 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가 뭐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또 뒤에 확률 배울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개념 설명 이어서 3번 계승이죠. 계승. 그쵸? 요거를 계승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쵸? 다 뭐라 불러? 팩이라 부르죠. 그쵸? 이렇게 하면 오팩이라 부르잖아. 그쵸? 또는 오팩토리얼이라 부르잖아. 그쵸? 영어를 더 쓰는 것 같죠. 물론 한국말도 있는데 계승이란 말이 너무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다들 영어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팩토리얼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요 수부터 거꾸로 하나씩 줄이면서 1까지 곱해라. 요런 말이죠. 그쵸? 이거는 뭐 중학교 뭐 에서 배우나 고등학교에서 배우나 어쨌든 한번 학창 시절에 한번 배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근데 요런 경우도 있다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0 팩토리얼인 경우도 있어. 그래서 0 팩토리얼 0부터 빼서 1로 가야 되는데 0은 1보다 오히려 더 작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0 팩토리얼인 경우에는 우리가 약속을 해 놨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어떤 수학 공식을 풀다가 0 팩토리얼이 나오면 그냥 1로 하자. 자, 이렇게 약속을 해 놨다고. 그렇죠? 요런 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합, 콤비네이션이죠. 그렇죠? C, OC3 요렇게 쓰는 요 C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개념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C는 뭐냐? C는 첫 번째 의미 순서 상관없이 뽑겠다. 순서 상관없이 뭐 한다고? 뽑기 한다고. 또는 뭐야? 팀을 나누는 겁니다. 되죠? 자, OC3의 의미 뭐냐? 5개 중에서 아무거나 순서 상관없이 3개를 뽑아라라는 뜻입니다. 그쵸?
되시죠? 요런 의미인 거 조합 어렸을 때 배웠으니까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쵸? 이 3개 뽑았어. 이게 A, B, C든 B, A, C든 그쵸? 어쨌든 A, B, C 3개가 뽑히면은 다 한 경우로 취급하겠다. 요런 말입니다. 그쵸? 아까 전에 그 경우의 수 문제 예시 문제 풀 때 뭐 한 거랑 똑같아? 청소하는 애들 뽑는 거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4명 중에 2명 청소할 사람 뽑으세요라는 문제 있었잖아. 그쵸? 그게 뭐야? 바로 사시2죠. 그쵸? 요렇게 쓸 수 있다고.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푸는 법도 알아야죠. 그쵸? 요걸 푸는 법. 요 수부터 거꾸로 2개를 쓰시라. 여기 적혀 있는 수만큼 쓰시라. 4 곱하기 3을 쓰시라. 그다음에 요거에 뭐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죠. 되죠? 자, 그래서 아까 4명 중에 3명 뽑는 경우 4부터 거꾸로 3개 써주시라. 그러고 뭘로 나눠? 3 팩토리얼로 나눠줘라. 3 팩토리얼이 뭔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그러니까 약분 되니까 몇이 나와? 4가 나오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조합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뭐라고? 팀 나누기라고. 자, 4명 중에 3명 청소할 사람 구하세요. 라는 말은 뭐야? 뭐랑 같은 말이야? 4명 중에 1명 집에 갈 사람 정하세요랑 같은 말이라고. 그쵸? 역거꾸로 생각하면 어쨌든 3대 1로 뭐 하는 거야? 팀을 나누는 거라고. 그래서 4시 3이 뭐랑 같아? 4시 1이랑 같게 됩니다. 그쵸? 4시 1은 뭐야? 4부터 거꾸로 1개 쓰세요. 4 쓰고 밑에 1 팩토리얼이 1이니까 1, 4. 어떻습니까? 둘이 뭐해? 같게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그냥 순서 상관없이 뽑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팀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있다고. 막 100시 97 이런 거 풀어야 돼. 그쵸? 그럼 이거는 뭐랑 같아? 100시 3이랑 같죠. 그쵸? 97명 뽑으세요는 뽑히지 않을 3명 고르세요랑도 또 똑같은 말이라고. 되시죠? 그때는 100시 97요 100부터 해갖고 90 쫙 써야 돼.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쵸? 100시 3은 금방 쓰잖아. 100 곱하기 99 곱하기 98 나누기 3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죠? 자, 그럼 이제 경우의 수 문제를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겠습니다. 네, 교재를 보면은 문제가 요렇게 구성돼 있다고. 그쵸? 여기는 뭐야? 문제 번호입니다. 그쵸? 그 단원의 문제 번호라고. 근데 제가 몇 년도부터 몇 년 기출까지 이 교재에다 넣어 놨다 그랬어? 15년에서 24년까지 넣어 놨다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그 이전 문제인 경우에는 제가 00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쵸? 15년부터 24년 안에 들어오는 문제부터 1번부터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넣어 놨고 다음 여기 두 번째는 난이도가 아니라 중요도야. 그쵸? 제가 문제마다 중요도를 A, B, C로 분류해 놨어. 그쵸? 그래서 C는 뭐냐? C는 지금 한번 보고 이 강의에서 한번 보고 그 뒤로 복습할 때도 풀 필요가 없는 문제. 그죠? 별로 안 중요한 문제. 그죠? 굳이 몰라도 되는 문제. 그죠? 한번 그냥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아하.' 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를 C급. 자, B급은 복습할 때 그래도 뭐 한 번 정도는 뭐 풀어 볼 만한 한 번 더는 풀어 볼 만한 문제. 그쵸? 그다음에 A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서 이 교재를 공부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문제, 반드시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를 A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중요도를 보시고 공부할 때 도저히 요 C급에 있는 문제가 이해가 안 돼. 그쵸? 근데 이해 안 돼도 상관없다고. 시험장 가서 이 C급이 문제는 거의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푸시고 시험장 갔을 때까지도 이해가 안 돼서 못 푸셔도 상관없다고. 어차피 안 나오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른 분들도 못 풉니다. C급은. 그쵸? 아니면 또는 너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나오더라도 다른 분들도 못 풀거나 아니면 너무너무너무 쉬워서 언제든지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을 다 C급에 넣어 놨으니까 C급은 굳이 복습 안 하셔도 됩니다. 그쵸. 다른 사람도 어차피 틀리면은 나도 틀려도 되죠. 어차피 그거는 뭐 합격에 영향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C급 문제를 너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셔라. 자, 요런 말씀 드리려고 제가 문제 난이도를 표시해 놨고 자, 그 밑에 있는 건 뭐야? 언제 출제되었나죠. 그쵸. 언제 출제되었냐? 이건 언제 출제된 거야? 13년 9급에 출제된 문제다. 요런 걸 보고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게 연도가 또 최신이면 최신일수록 요즘 최신 트렌드에 맞는 문제는 요런 스타일이구나라는 거를 또 보실 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적혀 있는데
교재에는. 근데 요거를 제가 강의로 풀기에는 너무 글자가 작은 것 같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강의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글자 크기를 좀 키웠습니다. 그리고 좀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보는 다 위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요 13페이지에 있는 요 페이지는 당연히 종이 도서 기준입니다. 또 전자책은 제가 빈 부분을 다 뺐기 때문에 조금 페이지 수가 조금 안 맞을 수 있어. 좀 더 작을 수 있어. 그렇죠. 그래도 뭐 문제 내가 풀어봤으면은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본인이 더 잘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종이 도서 기준으로 적어놨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 번호, 문제의 중요도, 그다음에 언제 출제된지 적어놨고 여기에 단원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 정보가 위에 있고 밑에 문제가 있고 제가 여기에다가 뭐 할 거야? 오른쪽에는 문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큰 글씨로 진행한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는 제가 이 문제 요 구성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도저히 머리가 떠오르지가 않아서 또 어떤 게 제일 나을까 막 고민하다가 너무 좀 시간이 이것만 너무 고민하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한번 AI한테 요 문제를 좀 그림을 여기 뭐 엄마 아들 1 명, 딸 2명 요 가족을 좀 그려 달라 했더니 그려 줬다. 그쵸. 그러니까 뭐 별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심심해서 해 봤다. 저 요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뭐 교재 설명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좀 길어졌지만 앞으로 강의는 좀 더 타이트하고 딱딱 문제에 집중해서 풀어서 조금 더 강의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딱 콤팩트하게 딱 강의만 들을 수 있게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1 번. 아빠, 엄마, 아들 1 명, 딸 2 명으로 돼 있대. 그래서 5인 가족이 놀이동산에 입장하는데 한 줄로 입장할 거야. 그쵸. 이게 중요하죠. 그때 남자 2 명이 연이어 입장하지 않는 방법. 그쵸. 요런 말이죠. 그럼 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남자가 중요하죠. 그쵸. 남자가 나왔다는 건 뭐야? 여자. 그러니까 요 가족, 5인 가족을 뭐 해야 돼? 남자, 여자로 구별하라는 소리죠. 엄마인지 아빠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이거는 필요 없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만 중요하다고. 그쵸. 이렇게 네 문제를 읽고 뭐가 가장 중요한 정보구나라는 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남자가 몇 명이야? 저 여기 사진 그림 보면 알 수 있죠. 요 아빠, 아들이니까 남자가 2 명, 그다음에 여자 엄마랑 딸 2 명이니까 여자가 3 명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 5 명이 이렇게 한 줄로 입장하려고 해. 그쵸? 근데 남자 2 명은 연이어 입장하지 않아야 된대. 붙어 있으면 안 된대. 그쵸? 남자는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자, 이럴 때 어떻게 셀 수 있냐? 경우의 수를. 그쵸. 그래서 요거 쪼끔 어려운 문제다. 경우의 수 치고 어려운 문제고 실제 시험에는 뭐 이 경우의 수가 제가 어려운 건 안 나온다 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안 나오지 않을까.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경우의 수를 그냥 그 푸는 원리를 고등학교 때 경우의 수 배우듯이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얻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별로 요즘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여서 제가 C급으로 넣어 놨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뭐 못 푸셨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이 설명을 듣고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푸는 방법은 이겁니다. 여자들을 줄 세워. 여자 3 명을. 남자들은 일단 놔두고 여자 3 명이 쫙 줄 서는 거야. 그쵸? 여자 3 명이 줄 서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3 팩토리얼이죠. 그쵸?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3 명이 줄 서는 거는. 그쵸? 그래서 3 팩토리얼로 줄 세운 다음에 남자가 서로 붙으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럼 남자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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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4 곳 중에 2 곳에다가 남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쵸? 일단 먼저 아빠부터 이 4 곳 중에 한 곳에 들어가는 거야. 그쵸? 그럼 곱하기 여자 줄 세우고 연이어서 아빠가 들어가잖아. 그쵸? 연속해서 벌어지는 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4 때리고 그쵸? 그다음에 아들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빠가 이미 한 자리 차지했어. 그럼 아들은 나머지 몇 곳? 3 곳 중에 한 곳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3 해서 아들이 슉 들어가 주면은 어때? 아빠랑 아들이 연이어서 안 쓰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경우를 구하면은 3 팩토리얼은 3이 6이니까 6 곱하기 4 곱하기 3 하니까 72가 된다. 정답 몇 번? 3 번이 되는 문제다. 그쵸. 연이어 입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이어 입장해도 되는 사람부터 먼저 세우고 연이어서 안 되는 사람들의 자리를 정한다. 이거 고등학교 수학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 문제를 정말 열심히 많이 고등학교 수학처럼 해야지만 풀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공무원 통계학 시험 보는 거잖아. 그쵸. 공무원 통계학에서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앞에 말했던
그 정도 빼고 이런 식으로 특수한 문제들을 각각을 어떻게 푸는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 풀이 방법이 이해만 되면 되신다. 그렇죠. 내가 이걸 풀려고 막 열심히 복습하고 막 공부하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요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또는 이렇게 풀 수 있어. 이 5명이 그냥 줄 서는 거야. 5명이 줄 서. 그럼 그게 뭐야? 5 팩토리얼이죠. 그쵸? 5명 들어가고 그다음 4명, 3명, 2명, 1명 연이어서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5 팩토리얼이 된다고. 되죠? 거기서 빼는 거야. 어떤 거? 연이어 입장하지 않는 방법을 세니까 오히려 뭘 빼? 연이어 입장하는 경우만 빼는 거야. 되죠? 그래서 남자 2명이 연이어 아빠랑 아들이 연속으로 입장하려고 얘네 둘이 이렇게 합체한 거야. 그쵸? 2명이 이렇게 쭉 하나로 뭉쳤어. 그쵸? 그럼 사람이 지금 총 몇 명이야? 합쳐진 놈 1명, 여자 3명이니까 총 4명이 되죠. 그쵸? 이건 덩어리 1명이 있다고. 그쵸? 지금 항상 둘이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둘이 그냥 뭉쳐진 거야. 되죠? 그럼 요렇게 입장하는 경우는 4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쵸? 요 뭉쳐지고 여자 3명 이렇게 4개가 입장하는 경우는 4 팩토리얼이죠. 되죠? 근데 요 뭉쳐질 때 아빠 플러스 아들로 뭉쳐질 수도 있고, 그쵸? 아들 플러스 아빠로 뭉쳐질 수도 있잖아. 그쵸? 요 뭉쳐지는 경우도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다고. 요렇게. 되죠? 그래서 연이어 입장하는 경우는 4팩 곱하기 2라고. 되죠? 그래서 5팩이 몇이냐? 120이고 4팩이 4, 3, 2, 1 하니까 몇이야? 24죠. 곱하기 2 하니까 48이죠. 빼면은 72가 나온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무슨 사건?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 됐죠? 빼기로 풀 수도 있다는 말이야. 됐죠? 근데 요것도 뭐해? 이것도 경우의 수를 진짜 왕왕 열심히 경우의 수가 진짜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는 고등학생들이나 요렇게까지 외워갖고 푸는 거라고. 되죠? 우리는 근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못 풀어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험도 안 나올 거고 대신에 요렇게 풀 수는 있다라는 것만 뭐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주시면 된다. 되시죠?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경우의 수랑 요 교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